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두원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역대 최저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19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다시 비중이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하.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예.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생산, 소비, 이런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세에서 49세 사이를 일컫습니다. 이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44.1%를 보였다. 이런 소식인데요. 예. 이 수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산업연구원은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0.1% 줄어들 때 GDP가 0.3%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성장률 0.3%를 까먹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수단은 자동화죠. 예. 이 자동화는 또 청년 실업률을 만들고 있어서 인구 구성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된 셈입니다. 예. 이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기왕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부터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기적으로 새 정부는 경제 잠재력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 구조 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구매력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은퇴가 없는 좋은 나라인가요? 예. OECD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75세 이상 초고령층이죠. 예. 전철 타면 다 자리를 양보받는 나이 계층인데, 예. 이들의 인구 고용률이 5년 연속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하. 다른 나라에서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대개가 폐지 수거를 한다든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조차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형 근로라는 게 좀 슬픈 비극입니다. 예.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2위인 멕시코보다 1%포인트 높고요. 3위부터는 모두 10% 미만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편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OECD 평균치가 4.8%거든요. 예. 모든 나라 거의 그 아래 나라는 거의 유럽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이를 더 줄여서요, 65세 고용률에서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아이고. 1위가 아이슬란드로 30.6%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를 보인 건데요. OECD 평균치인 13.8%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2배나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인 노동은 자아 실현 기회 또 건강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 관점도 있겠지만요. 예. 2015년 통계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63.3%로 OECD 최고 수준이고 또 노인 자살률 또한 최고임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 노인 근로가 이 자아 실현이나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나라는 없다라는 이 소설도 있고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 그 소설이나 영화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노인이 설 자리가 점점 비좁아지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네. 이 첫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내린 지시가 바로 이겁니다. 예.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만큼 이제 일자리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예. 먼저 5월 안에 약 10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 추가로 공무원 채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이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에 그 일자리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었죠. 예. 이 소방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의 각각 1,500명씩. 아하.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에 약 3,000명, 교사에 3,000명 등 모두 12,000명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례나 추경 예산을 쓰면서 예. 결국 정부 부채만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점 등을 내세워서 반대 의사를 좀 펼치고도 있긴 합니다. 예. 이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대내외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근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추경 예산을 도입하는 데 설득력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하. 예, 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국회 의결이 6월 중에 이루어진다면은 실제 채용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 지금 국제 유가가 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 유가의 대표 값은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이 WTI라고 보고 있죠. 예. 네, 이게 2월 달에 54달러였었는데요. 예. 5월 초에, 정확히는 5월 4일이죠. 그날 4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허. 이 수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오페크에서 감산 연장을 결의하면서 하락이 좀 멈춰서 이틀간 올랐다가 오늘 뭐 보니까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유 가격 하락이 반가운 일이기는 틀림이 없겠죠. 예. 하지만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 활력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징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하.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좋을 거라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것이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유 사용량은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국제 원유 시세는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세가 하락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안 좋다는 그런 징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노란등을 켜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3월 하순부터 원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요. 예. 또 세계 주식시장이 최근까지도 연일 최고가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다시 떨어져서 이 5월 4일 45.52달러까지 연중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아주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일시 반등을 이틀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다시 떨어져서 45.8달러던데요. 예.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세계 주식시장은 1분기 이익을 급등했다라는 재료로 연중 최고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쩌면 그 이익 증가가 원유 가격 하락이라는 비용 축소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되짚어볼 필요가 생긴 거죠. 아하. 추세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을 늘려야만 단단한 아주 상승 기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즉 소비가 늘어야 되는 건데요. 이 원유 가격 하락은 혹시 소비 정체 징후가 아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시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뭐 혹시 나왔습니까? 예, 글로벌 증권사 두 군데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하. 이 첫 번째 모건 스탠리가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죠. 예. 이 선행지수가 2달째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3번 연속 이어가면 추세로 인정을 합니다. 예. 지금 2번째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도 하락한다면은 하향이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 모건 스탠리 증권사는 다행히 5월에는 일시적이나마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베이스 이펙트다라는 기저효과라는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무역 선행지수들은 추세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6월부터는 이 무역 규모가 다시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예. 무역 규모를 미리 알 수 있는 선행지표들로는 이제 기업 심리와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발틱 운임 지수 등인데 이들이 현재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뭐 혹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크레딧 스위스라는 증권사도 같은 전망을 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산업 생산 모멘텀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 1월 달에 5%까지 올랐을 때 경제를 끌어올른다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아하. 지난달은 경제 모멘텀은 4%로 떨어졌다라는 자료를 내면서 경제가 부글거리는 정도다라는 완화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름에는 경제 모멘텀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 3% 수준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셈이죠. 예. 실제 미국 경제가 4월에는 고용 지표들이 좋았었지만은 일부 다른 지표들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혹시 추세로 이어질지 아닐지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이두원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큰 것부터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음, 장기적으로 새 정부는 경제 잠재력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 구조 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구매력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은퇴가 없는 좋은 나라인가요? 예, OECD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75세 이상 초고령층이죠. 예, 전철 타면 다 자리를 양보받는 나이 계층인데 예. 이들의 인구 고용률이 5년 연속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하, 다른 나라에서 이 통계를 보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산업연구원은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0.1% 줄어들 때 GDP가 0.3%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가만히 앉아서 경제 성장률 0.3%를 까먹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수단은 자동화죠. 예, 이 자동화는 또 청년 실업률을 만들고 있어서 인구 구성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된 셈입니다. 예, 이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기왕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유발 효과, 한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대개가 페이지 수거를 한다든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조차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형 근로라는 게 좀 슬픈 비극입니다. 예,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2위인 멕시코보다 1%포인트 높고요. 3위부터는 모두 10% 미만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편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OECD 평균치가 4.8%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 거의 그 아래 나라는 거의 유럽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이를 더 줄여서요. 65세 고용률에서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아이고, 1위가 아이슬란드로 30.6%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를 보인 건데요. OECD 평균치인 13.8%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2배나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인 노동은 자아 실현 기회 또 건강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 관점도 있겠지만요. 예, 2015년 통계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63.3%로 OECD 최고 수준이고 또 노인 자살률 또한 최고임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 노인 근로가 이 자아 실현이나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좀 짐작할.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두원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역대 최저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19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다시 비중이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하.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예.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생산, 소비 이런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세에서 49세 사이를 일컫습니다. 이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44.1%를 보였다. 이런 소식인데요. 예. 이 수치는